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리절트 데이터는 이렇게 종료를 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뭔가 기능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화면을 그릴 거면 이 녀석 그냥 활용해서 그려내시면 될 거고. 자, 이번에는 다시 기능으로 좀 돌아가 볼 거예요. 우리가 USR의 멤버에다가 주 로그인이다 라고 요청을 보낸다 라고 하면 뭘 만들지는 이제 감이 오시죠?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파라미터로 처리할 거고, 또 util.empty를 사용해서, 아니다, 이렇게 쓰지 말고 파라미터 널 검증 해주시고,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입니다 보여주게끔 처리해주고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써놓으면 얼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아이디는 존재하지만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문제가 없을 때 이때는 회원님 환영합니다. 여기다가는 로그인한 회원의 닉네임 보여줍시다. 이렇게 하는 기능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자, 이제 로그인 기능을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JSP 아티클 매니저에서도 로그인 기능을 했어요. 그렇죠? 제가 딱 한 가지 알려드릴 겁니다. JSP 아티클 매니저 때 로그인 하면서 우리 실제로 이제 웹 환경이 됐으니까 세션이라고 하는 녀석을 실제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션의 데이터를 저장해 놨다가 불러와서 쓰는 것도 해봤고요. 이런 거 다 해봤죠? 자,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얘는 세션을 어떻게 쓸까요? 우리가 JSP 아티클 매니저 했을 때 세션 썼던 방식 생각을 해보면 HTTP 세션이라는 타입으로 세션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일단 뭐부터 집어넣었어요? request.getSession을 통해 요청 안에 존재하는 세션을 꺼내와서 넣지 않았나요? 연결시키지 않았나요? 자, 이거 코드 보여드릴게요. JSP 아티클 매니저에서 우리가 세션을 활용했던 방식이요. do 로그인 이런 데 가보면 이거예요, 이거. 이 한 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방금. 이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 한 줄을 먼저 깔고 시작했던 이유. 세션이 어디 있으니까? 요청에 있으니까. 요청 안에 들어있는 세션을 우리가 그냥 쓸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옮겨놓고 사용을 한다의 개념이었어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물론 코드상 이렇게 써도 돼요. 왜냐면 get세션으로 이 자리에 남기는 게 결국에는 세션 객체일 거니까 이런 식으로 써도 쓸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여러 번 쓸 거니까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 번 쓰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요청해서 꺼내올 게 아니라 한 번 꺼내와서 담아놨다가 이렇게 쓰자. 사실 매번 꺼내와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세션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여기서 꺼내왔을 때 저기서 꺼내왔을 때 결과가 다른 녀석이 아니니까 서로 다른 객체는 아닙니다. 동일한 객체를 바라보고 있을 거라서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편하게 쓰기 위해 변수를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는 방식인 건데, 자, 이건 이제 JSP 아티클 매니저 때 했던 거고,
지금 우리 스프링부트 시점으로 들어왔을 때 이 녀석 세션을 만약에 쓸 거다라고 하면 어떻게 쓸까요? 만약에 두 조인에서 얘도 결국엔 나중에 세션을 쓰긴 쓸 거예요. 왜냐면 두 조인이라고 하는 기능 자체는 로그인을 안 했을 때에만 쓸 수 있는 기능이니까 세션이라는 걸 사용해서 지금 세션에 값이 들어있나 들어있지 않나를 따져볼 거고요. 따져보고 나서 값이 들어있지 않으면 실행이 가능하게끔, 값이 들어있으면 또 로그아웃부터 하고 와 라는 식으로 돌려보내는, 그동안 해왔던 그런 거 하려면 얘도 결국 세션을 써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세션이라고 하는 녀석을 어떻게 쓸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얘는 어떤 방식으로 쓸까요? 자유롭게 예상을 해보세요. 이거 우리 안 배운 겁니다. 배우지 않은 부분이니까 이런 거 예상할 때는 그냥 자유롭게 예상하면 돼요. 자, 얘는요. 제가 옛날에 이런 그 스프링부트 들어오자마자 이런 얘기를 한번 스쳐 지나가듯이 했던 것 같은데 이 녀석이 이 메서드라는 녀석이 이거 그냥 이렇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메서드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이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이것도 달려있고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했을 때 자, 이런 녀석을 가지고서 우리가 JSP 아티클 매니저에서 썼던 두 get과 두 post 이런 거랑 가장 큰 차이가 처음에 시작할 때 가장 큰 차이가 얘는 받아오고 있는 게 따로 없다라고 했어요. JSP 아티클 매니저에서 썼던 서블릿 안쪽에 있던 두 get과 두 post는 애초에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를 받아오고 있었죠.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럼 그걸 사용해서 우리가 요청 처리나 응답 처리를 할 수 있었던 건데 얘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시작부터. 근데 여기다가 이 소괄호 안쪽에다가 우리가 어떤 변수를 이렇게 적어주면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쿼리 스트링에 세팅했던 파라미터가 이 자리로 들어오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었잖아요. 그죠? 이름 이거 키 따져가면서 그쵸? 그럼 현재 이 메서드 상황에서 이 소괄호 쪽 매개 변수가 들어오는 이 자리는 요청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수를 그냥 이 자리에 매개 변수를 넣어주면 쿼리 스트링에 세팅됐던 변수 값들이 이 자리로 꽂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세션을 쓸 때요. 지금 이제 실제로 세션을 사용할 방식 말고 그 전 단계를 보여드릴 건데 이 안에는 이런 애가 있어요. HTTP 서블릿 리퀘스트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이 타입은 어디서 나온 녀석이냐면 여기에 있는 두 get과 동일한 녀석이에요. 이거. 자, 당연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이고 그 타입으로 변수 하나 만드는 것까지는 오케이다 이거예요. 오케이인데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요? 딱히 지금 보여드릴 게 없네.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넣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쓰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겠구나. 여기서는 그냥 세션에 값 저장 해놓고 이걸 하나 더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 녀석이 열이 아니면 이렇게 써주고, 만약에 널이었다면 이렇게 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상황을 그냥 어거지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테스트라고 하는 요청을 보내면 이 작업이 이루어질 거니까 세션에 값 저장하고서 화면에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녀석 요청을 보냈을 때 얘가 리턴 될 것이냐 얘가 리턴 될 것이냐를 따지면 세션에 실제로 값이 저장된다 볼 수 있겠죠. 그거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여기다가 멤버 테스트라고 보내면 값 저장됐대요. 일단 여기까지는 당연히 문제가 없는 거예요. 테스트 2로 보내면 지금 저장이 실제로 잘 됐다면 이게 나와야겠죠? 실패가 나오면 안 돼요. 어때요? 값까지 잘 나오죠. 자, 그럼 이 상황을 제가 보여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이거 매개 변수였잖아요. 메서드 실행할 때 인자로 넘겨줘야지만 매개 변수에 세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거 리퀘스트라고 하는 녀석 세팅한 적 있나요? 없죠. 애초에 이 메서드를 따로 호출하지도 않는데 그냥 이 요청을 보내면 얘가 알아서 이 일을 하는 거지 우리가 호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상황 속에서 리퀘스트가 제대로 값을 가지지 못했다면 애초에 여기서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을 해야 돼요. 왜냐면 얘는 값 세팅 안 하면 널일 거니까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없이 세션의 값이 저장이 되네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파라미터 세팅을 하면 알아서 쿼리 스트링에 있는 변수를 쿼리 스트링에 세팅됐던 파라미터들을 이 메서드가 알아서 빨아들어 온다라고 했어요. 이 소괄호 부분은 요청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알아서 빨아들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급을 하면 쓰겠다라는 거예요. 언급을 안 해주면 안 쓸 거야가 되는 거고, 언급을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알아서 들어오고 있던 데이터를 내가 쓸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별도로 다른 세팅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스프링 부트가 알아서 잡아 놓은 겁니다. 이 메서드를 실행하는, 이 메서드를 선언하는 이 소괄호 안쪽에다가 요청에 대한 모든 게 넘어오게끔 처리가 되어 있는 거고, 그렇게 넘어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타입만 제대로 명시를 해주면 그 타입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이 변수로 꽂혀 들어올 거야 라고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문제없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거나 진짜 막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쓸 수 있는 것들은 정해져 있어요. 리퀘스트, 리스폰스, 그 다음에 여기에 심지어 세션을 직접 쓸 수도 있어요. 자, 이것도 지금 이 상태를 이거는 우리가 JSP 아티클 매니저 때 했던 방식을 보여드린 거고 이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아까 전 상황과 달라진 거는 리퀘스트에서 세션을 꺼내서 사용했던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세션을 애초에 그냥 불러다 놓고 쓰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로 가능하다면, 이게 진짜로 문제가 없다면 세션의 데이터를 저장하기가 한 단계가 빠지는 거니까 좀 더 수월하겠죠? 자, 어차피 초기화됐을 거니까 다시 테스트부터 요청을 보내보면 값 저장 됐대요. 일단 이 세션에 널이 아닌 뭔가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리모컨을 눌렀는데 널 포인터가 안 나왔으니까. 그죠? 일단 여기까지 테스트 2 하면 어때요? 잘 가져옵니다.
지금 아깝게 남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상황 변화시켜서 보여드려 볼게요. 어렵지 않죠? 자, 테스트 2를 불러오면 지금 세션에 데이터가 저장이 됐을 거고 그 데이터를 불러오면 어때요? 테스트는 잘 들어온다는 겁니다. 리퀘스트에서 get 세션에서 쓰는 방식 말고 이 자리에 그냥 세션만 남겨서 나 이거 이 요청 안에 들어있는 세션도 쓸 거야 라고 정의를 해주면 우리가 명시만 해주면 이 세션이라는 이 타입에 너 이거 쓸 거야? 나 세션 갖고 있는 거 있어. 이 타입에 꽂아줄게. 이걸 알아서 합니다. 애초에 요청은 세션은 요청에 들어있던 거예요. 그 안에서 타입 가지고 찾아서 들어와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로그인 기능 이거 만들 때 세션을 직접적으로 활용해서도 만들 수 있겠네요? 그냥 화면상에 나오는 말만 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로그인 됐을 때 세션에 값 저장하는 것까지 처리할 수 있겠네요? 제가 지금 방식 다 알려드린 겁니다. 상황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하기가 좀 수월하시라고 이렇게 예시가 만들어져 있는 이 상황을 하나 커밋을 남겨드릴게요. 이걸 남겨드릴 테니까 얘를 가지고 얘를 참고해 가면서 이 두 로그인 기능과 당연히 로그인 만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로그 아웃도 만들어야겠죠. 세션만 처리할 수 있으면 사실 이거 두 개는 아무 일도 아니니까 커밋 남겨드릴 테니 이 두 가지 기능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죠. 자, 지금 만들고 계시는 이 기능은 내일 수업 전까지 계속 시도를 해보시고요. 제가 예시로 쓰시라고 올려드린 이 코드를 설명하는 거랑 같이 보시면 세션 사용하는 거는 사실 어려울 게 없으니까 이미 해봤던 거니까 이 기능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일 수업에서는 이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먼저 만들어 보는 것부터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